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 밤인데요. 월요일 밤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녹화를 합니다. 요즘에 탈북자가 도로 이제 월북을 해서 그 건 때문에 또 떠들썩하잖아요. 탈북에서 내려온 탈북자가 월북에서 되돌아간 겁니다. 고향을 되돌아간 건데. 이제 대부분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북한 어느 지역이냐면은 두만강이나 압록강 지역에 있거든요. 이 중국과 이렇게 맞닿은 곳, 경계진 곳, 그런 곳에서 주로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개성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개성은, 휴전선을 넘어야 되는데, 휴전선은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이 흐르는 철책선도 있고 또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로로 탈출한다는 것은 개성에서 남한으로 월남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지뢰 지역을 무사히 통과하기도 어렵고 또 고압선이 흐르는 그 철책을 참 무사히 통과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개성에서 살다 사는 분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하여튼 그래도 개성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도로 월북에서 되돌아간 사람이 이제 도로 월북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간 24살짜리 청년이 이제 개성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자분인데 어린애를 하나 데리고 이제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사는 개성안악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또 개성 사람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개성안악이라는 그 채널에 바로 지금 월북에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간 청년을 초대해가지고 방송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시죠? 이 화면에 보면은 여자 옆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얘기하는 청년이 바로 탈북했다가 월북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간 이 24살짜리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십시오. 아주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짙은 선글라스를 끼었을까요? 이때부터 이 개성안악이라는 여자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이때부터 마음속으로 월북에서 되돌아갈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틀리면 월북에서 되돌아간다 이런 마음을 항시 품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라질 사람인데 괜히 내가 남한 사람들 보라고 띄우는 유튜브에 내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성안악이라는 이 여자분이 참 마음씨가 아주 비단결같이 고운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단결같이 고운 여성분 앞에서 내가 도로 이제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흑심을 참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고 그러니까 눈 마주치기가 너무 개성안악이라는 개성안악의 고운 마음씨 비단결 같은 그런 고운 마음씨를 가진 여성의 눈을 바로 마주치기가 좀 꺼려져서 그래서 또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짙은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벌써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이렇게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개성 안악이란 그 채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개성 안악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이 순간부터 벌써 이 순간에 그 사람은 북으로 되돌아갈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수 틀리면 언제든지 내가 내일 모레라도 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내가 뭐 내일 모레라도 북으로 되돌아갈 내가 괜히 남한 사람들한테 내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짙은 선글라스를 끼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마음씨 비단결 같은 그런 개성 안 나가고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이 사람이 2017년도에 이제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 탈북을 해서 2020년도 24살에 이제 도로 월북을 했거든요. 되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 탈북해서 남한에 왔다가 2020년도에 되돌아갔으니까 약 한 3년 정도, 3, 4년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활한 겁니다. 그런데 이 24살짜리 청년이 되돌아갈 때 얼마만 돈을 이제 가졌냐면 말이죠. 그 임대 아파트, 정부에서 그 탈북자들한테 주는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보증금 1,500만 원. 그 다음에 또 이 개성 안악의 차를 밀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개성 안악의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개성 안악의 차를 무슨 담보 같은 걸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도 뭐 한 또 얼마 정도 챙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뭐 챙긴 돈이 한 3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천만 원 정도를 수중에 지니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돈은 뭐 3천만 원이면 뭐 별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에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3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그 24살짜리 청년이 그랬다잖아요. 대한민국 돈은 북한에 가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남한 돈을 3천만 원 정도를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가면요. 남한에 한 3천만 원 돈이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3억 내지는 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북한 한 달 근로자가 말이죠. 북한 근로자가 한 달에 받는 봉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0원에서 4,000원을 받는답니다. 한 달 근로자가 받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 꽉꽉 일해서 받는 돈이 3,000원, 4,000원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 돈을 가지고 북한에 가보십시오. 북한 돈을 계산해 본다면은 한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불과 한 3년 만에 3억 정도의 돈을 수중에 지니고 이제 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살짜리 청년은 그 돈으로 한동안 참 잘 먹고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근로자가 한 달에 받는 돈이 3,000원, 4,000원 그렇다는데 남한 돈으로 3천만 원이면은 거기 가면 한 3억 정도의 돈 가치가 있는 겁니다. 3억, 4억 정도의 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애당초 도로 되돌아갈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남한에 와서 생활해봐야 북한에서 뭐 특별한 고위층을 지는 사람도 아니고 24살짜리 청년이 뭐 남한에 와봐야 할 게 뭐 있겠어요. 공장 직공 아니면 뭐 노가다 판 시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막일 이런 거 허드렛 일 막일 이런 건데
허드렛 일, 막일이나 또 할 게 있나요? 요즘엔 그것도 할 게 없어요. 이 코로나19, 우리나라 경제가 하락이 되고 코로나19 때문에요. 일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 노가다판 가서 시다를 할래도 데모도를 할래도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사람은 그런 걸 구상을 했었나 봐. 그러니까 그건 남한에서 살아봐야 일자리도 없고 설사 일을 구한다 해도 변변치 못한 직업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쥐꼬리만한 돈 벌어가지고 맨날 먹고 사느냐고 허덕허덕 해봐야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별 볼 일 없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나 봐. 정부에서 준 임대 아파트 그 보증금 그거 빼면 한 1,500만 원 되지? 야, 개성안하게 나를 잘 봐가지고 자꾸 자기는 유튜브 방송으로 초청을 하네. 근데 이 여자가 차가 있어. 차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차를 납고 채가지고 차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자. 그럼 또 거기서 얼마 챙길 수가 있어. 뭐 이건 저건 해가지고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되로 북한으로 가자. 북한으로 가면 남한에선 3천만 원이 우습지만은 북한에 가면 3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거액이다. 그거면 내 팔자가 튄 거다. 괜히 남한에서 별 볼 일 없이 살 바에는 이 돈 가지고 북한으로 튀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오래전서부터 이 사람이 북한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 개성하나가고 얘기할 때 이 자기 얼굴을 안 내 보이려고 치든 선글라스를 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사람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얘기를 합니까? 방송에서 떳떳이 이렇게 나처럼 여러분 이승열이 얼굴 다 보시고 말이야 이렇게 얼굴을 내 보이고 이렇게 해서 개성하나가고 이 눈동자를 마주치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왜 짙은 선글라스를 끼겠어요? 벌써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마음 한 구석에는 흑심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강화도에 교동도라는 이 섬이 있나 봐요. 교동도에서는 굉장히 가까운가 봐요, 북이. 한 2km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로폴이나 예전에 나도 조끼가 있는데 방수 조끼인가 왜 있잖아요. 바닷가에 갈 때 입는 조끼. 그거 돈 몇 푼 하나요? 그거나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 입고 조끼 하나 입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뛰어들면 팔만 휘휘저면 순간적으로 가닿는 건데 가지고 2km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돌아간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개성하나가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벌써 이 사람은 그때 마음 한 구석에 북한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월요일 날 밤에 또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